네, 오늘 칼럼을 다시 읽다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고객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이든 정치권이든 고객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목을 아마존이 왜 고객에 집착하는지 배워야 한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칼럼을 썼습니다. 우선 그 아마존의 크라우드 서비스 담당 부사장인 샌디 카터가 금년 초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가전 전시에서 강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강연에서 샌디 카터는 아마존이 어떻게 기술 혁신을 독점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들기를 세 가지 C, 3C를 강조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고객입니다. 커스터머. 고객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회사는. 두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culture입니다. 세 번째, 호기심에 가득 찬 질문을 하는 그런 기업의 풍토, curiosity. 그래서 customer, culture, curiosity 세 가지를 아마존이 기술을 혁신을 독점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존이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잘 내재화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 재패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드디어 이 기업의 그 시장에서의 그 시가총액 가치가 얼마나 평가되고 있냐면 천조 원입니다, 무려. 천조 원이면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시가총액을 전부 다 더한 가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천조 원 정도의 가치를 이루고 있고 그걸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스스로 갖추고 있다. 이런 거죠. 그게 이 회사의 지금 간단한 아웃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이 회사의 CEO가 설립자가 제프 베조스가 1994년에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을 했는데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94년부터 현재까지도 두 가지의 핵심 가치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장입니다. 이 회사 들여다보시면 94년 이후에 현재까지 성장을 멈춘 적이 없어요.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천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가 있다고 주식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지만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는 회사는 또 아니에요. 그러나 성장이 있어서 미래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이 제프 베조스가 다른 CEO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자기네 고객한테 아주 유니크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아주 확실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추구하는 건 고객에 대한 유니크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과 성장입니다. 그 경험 속에 유니크한 경험 속에는 가격도 포함돼요. 가격도 고객이 서프라이즈 할 정도의 가격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술이나 또는 인수, 사업 인수를 통해서 확장하는 이런 것들도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유니크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거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놀라운 거는 그냥 그때그때 뭐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만 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서는 반드시 고객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실험과 시험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유명한 바나나 실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기네들 직원들이 출근하는데 길 옆에 바나나를 이렇게 무더기로 쌓아놓고 이렇게 하나씩 그냥 무료로 집어가게 해서 그 지역 상권과 직원들의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도 본다든지 또는 아마존 고 같은 무인 매장을 만들어서 그 맞으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어떻게 평가되고 고객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도 확장하기 전에 이렇게 실험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우리 국가의 정부에서도 무슨 정책을 결정할 때 좀 이런 실험을 통해서
시장의 반응, 국민들의 반응, 뭐 이런 결과 이런 것도 좀 보아가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실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불 정도, 100불 이상의 주문을 하면 한국까지 배송하는 비용을 무료로 하겠다 이런 것도 다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고객들이 만약에 이런 배송비가 없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주문이 어떻게 늘어날까? 또 결국은 이 사람들의 속 복심은 언젠가는 미국에서 한국까지 배송하는 것도 무료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전 세계적인 물류 그 역량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젠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이 회사의 그런 그 혁신을 이뤄가는 기술도 보면 IT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IT 기업보다도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터 비전, 딥러닝, 센서 퓨전, 로봇 이런 겁니다. 물류 창고도 스토어나 키바 같은 로봇에 의해서 움직이고 필요하다면 키바 같은 보스턴에 있던 로봇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 많이 보급이 돼서 미국의 국민들이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이름을 엘리사라고 짓지 않는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인공지능 스피커가 보급되고 있고 대시라고 해서 조그만한 그 자석으로 된 스틱인데 거기에 붙어 있는 단추를 누르게 되면 아무 조치, 주문이나 결제 같은 조치 없이도 다음날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으면 획기적인 서비스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기술들이 다 그 자기들 고객한테 아주 획기적인 서비스,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고 하는 것과 또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업 확장을 이게 이 회사를 온라인 사업을 하는 온라인 유통회사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전방위적으로 늘리고 있어서 현재도 무인 매장을 포함해서 매장을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유기농 어, 유통회사인 홀푸드를 인수하기도 했고 또 온라인 그 약품 유통 회사인 필텍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 트럼프 대통령도 이 회사를 공격한 적이 있는데 자기네 우편 물류가 아마존이라고 회사에 이익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래서 베조스가 그러면 우리가 UPS망을 미국의 그 EMS망이나 이런 그 망을 쓰지 않고 기존의 물류 회사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못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물류망을 구축하겠다 이래서 지금은 심지어 트럭, 선박, 항공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독자적인 물류망을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또 하나 고객의 유니크한 경험을 주겠다 이랬는데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옴니 채널 전략입니다. 옴니 채널 전략이라 하는 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고객이 동일한 경험을 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물론이고 상품을 전시하는 방법도 온라인의 전시 방법과 오프라인의 전시 방법을 동일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 공간이든 현실 공간이든 고객은 똑같은 경험을 하도록 한다. 이제 이런 것이 옴니 채널이고요. 이효령 교수님도 항상 그 디지털과 애널로그가 결합된 개념을 디지로그다 이런 새로운 개념을 만드셨는데 그 개념의 하나의 예로 아마존의 옴니 채널을 들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마존을 통해서 고객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건 우리나라의 정치권의 국민들을 일종의 국민이 정치권의 고객이지 않겠습니까? 그 고객을 대하는 그것들이 참 마땅치 않아서 멋득지 않아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
기업의 고객이 있듯이 정치권도 고객이죠. 자기들한테 보팅을 하는 사람을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다른 점은 기업은 자기네 서비스나 자기네 상품을 더 많이 쓰는 프리미엄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정치권의 고객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정치권은 기업하고 달리 자기네들 지지 세력 또는 프리미엄 고객을 대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또 이게 그 아마존에서 실험하는 것 같이 아주 치밀하게, 아주 객관적이게, 또는 자기의 기업의 미래가 달려 있는 형태로 아주 이렇게 고객에 대해서 이렇게 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거 보면 완성도가 높지도 않은 여론조사나 또는 통계를 왜곡하면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걸 가끔 보게 되고요. 또 지지가 높을 때, 자기들한테 지지가 높을 때는 국민의 이름으로, 또 지지가 낮을 때는 소신을 어, 붙여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관성 있게 국가의 미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방법이 이렇게 좀 답답하다, 이런 거고요. 또 소신이면 무엇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기업이든 정치권이든 결과적으로 고객의 뜻을 잘못 읽으면은 망한다, 이제 이런 게 결론으로 얘기하고 싶고요. 또 그런 뜻에서 아마존이 왜 고객에 집착하는지, 그걸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정치권이 다 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